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0일 오후인데요. 지금 참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중이 떠중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김종인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죠. 지금 윤석열과 김종인 씨는 가만히 있는 형국입니다. 가만히 있는 형국인데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 도발의 첫 번째는 국힘의 뜰거지들이 김종인 씨를 도발하며 그 다음에 국힘의 뜰거지들, 원내대표 주자들 또는 당대표 주자들이 윤석열을 팔고 있죠. 윤석열과 같이 근무를 했다. 같은 동양 출신이다. 윤석열과 연락을 하겠다. 국힘 플랫폼으로 윤석열이 와야 한다. 안 그러면 윤석열은 대권 희망이 무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고TV가 이런 방송을 하면 또 공격을 받는데요. 윤석열은 대권 주자입니다. 유일무이의 대권 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참새 짓듯 짓고 있고 자칭 우파 유튜버라는 것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 소용없는 짓입니다. 제가 볼 적에. 고고TV 무시하지 마시고요. 몇백만 안 보시지만은. 지금 윤석열은 중심에 있죠. 그거는 부정하실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윤석열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의 입장이나 자칭 우파 유튜버들이나 국힘의 국힘의 관계자들은 국힘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 외곽을 둘러싼 사람들이 TK 세력 또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죠. 뭐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김종인 씨를 공격하고 그렇죠. 안철수와 윤석열을 붙이려고 그러고 또 고성국 그런 친구도 보니까 지금 윤희숙을 며칠 전에 뭐 포차라는 자기 사무실에 포차를 세워놓고 거기 몇 명 불러다 놓고 대담 형식으로 낄낄거리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윤석열에 영향을 못 미치며 향후 11개월 후에 전국에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국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15만, 20만, 30만, 뭐 50만 이렇게 보면서 조회수를 달리면서 보는 것은 전혀 여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언제 대도할 것인가, 언제 정치권으로 확 나올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많이 참새들이 참새 모이를 쫓듯이 계속 나불대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은 봉황이라고 하면은 참새들이 아무리 짓거려 봐야 윤석열한테 영향을 안 받고 김종인 씨한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때까지 친구들이 윤석열을 팔아먹은 것은 얼마 전까지 뭐 1, 2주일 전까지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서 국힘을 허문다. 이게 계획이에요. 김종인 씨가 모욕을 당하면서 국힘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그게 김종인 씨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이런 방송하기 싫네. 근데 윤석열이는 말이죠. 그 친구들이 지금 사칭 우파나 떨치기 언론들이 하는 말이 평론가들 하는 말이 불과 김종인 씨가 국힘을 공격하면서 질타하기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고건이냐, 반기문이냐, 안철수냐, 제3지대냐 이런 거 가지고 떠들었죠. 고고TV는 미리 못을 박았어요.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 윤석열이는 일개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을 저항했다 그러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대단히 강해요. 그리고 대단히 정치인 감각이 있고 유연해요. 제가 볼 적에. 그거를 아마 김종인 씨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윤석열을 팔아가면서 정치적인 위상을 얻거나 또는 그걸 파리라 그러죠. 파리. 김종인 씨가 파리라 그랬죠. 또는 그 주위에 둘러붙어 가지고 그냥 쪼아대면서 구독자 올리고 돈 버는 그 우파 유튜버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다 파리입니다. 파리.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전혀. 그래서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그 고성국이 걔도 참 문제가 많은데 자기가 뭐 20년, 30년 전부터 김종인 씨를 잘 안다 그러는데 아주 꼴값을 해요. 꼴값을 해요. 어?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나 또는,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얼치기 뉴스들을 보면은 지푸라기로도 합해고 국힘 쪽으로 모든 것을 모아야 한다. 안 그러면 진다. 나라를 갖다가 5년 집권을 문재인한테 더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힘을 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도 합당시키고 복당시키고 안철수하고도 합해야 되고 그렇죠? 그들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안철수를 그렇게 조지던 것들입니다. 그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그리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그죠? 그런데 합할 사람들을 합해서 그게 강해지면 합하는 거 맞죠? 쉽게 말해서 화학적 결합이라 그러죠. 화학적 통합. 분란 없이 서로가 계획을 하면서 서로가 힘을 견주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은 맞아요. 그게 그 상승작용이 되죠. 그죠? 해결의 변정법 논리로 반이 부닥칠 적에 결국은 정으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얼치구 평론가들이나 그 유튜버 세력이 떠드는 거는 전부 다 그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합해서 강해지면은 합하는 게 맞죠. 근데 합하는 순간 더 약해져요. 국힘과 안철수와 홍준표와 김무성이와 이런 걸 합하면은, 이재호, 김문수 합하면은, 그들 사칭 우파들이 대표적으로 김무성, 김유성민, 안철수를 까던 것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목적은 뭔가? 또 인터넷 언론들의 목적은 뭔가? 윤석열을 낙마시킴으로 인해서 낙마시킬 요량으로 김종인 씨를 분리시키려는 작업을 지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안 보는데 요새 내가 유튜브를 하루에 5개씩 올리다가 4개뿐이 안 올리죠. 3개 올리고 힘들어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필부인 여명이 벌칙에도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와해시키려고 해치려고 그래요. 그게 통합이란 명분 가지고 들고 나와요.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그거는 그들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해요. 자기 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 수익 따먹기 위해 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보고 검증할 것이 많다 그러죠. 검증할 거 많죠. 그럼 윤석열의 검증이 들어올 적에 좌파 또는 일반 국민의 검증이 들어올 적에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몇 개 있죠. 그죠? 좌파나 또는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걸 막아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힘은 못 막습니다. 왜? 국힘은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과거의 기득권 세력이고 과거의 부패석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들어가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면 저도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윤석열이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을 국힘이 막을 것이냐.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윤석열이 그걸 생각 안 할 리가 없어요. 자기 처와 자기 장모 문제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그걸 스스로 돌파하려고 지금 생각 중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략을 펼 사람이 누구냐 할 적에 윤석열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그 돈 문제는 그거 참 그 대선 자금 문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펀딩하면 돼요. 펀딩하면 윤석열이 15%못 얻겠어요? 펀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언제 나올 것이냐, 언제부터 대선 운동을 할 것이냐, 그거죠. 신비주의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승국 그놈아도 그런 소리를 하대. 신비주의 아닙니다.
윤석열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일반 얼치기 평론가들이 몇 명이 그런 말을 하죠.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윤석열이가 지금 나오면은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비적으로 말하면서 툭툭 던지면서 대선 중반전까지 가서 중반전에 또는 종반전에 국힘하고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신비주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간다고 행보를 갖다가 공개하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가지고 4.7 보선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요거도 먹을 필요 없어요. 좌파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5말 6초에는 윤석열이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는데요. 제 말씀이 틀릴 수가 있어요. 김종인 씨가 말하기 전에 저는 그 말을 했는데요. 5말 6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5말 6초 하면은 시간 많습니다. 한 달 보름이나 남죠. 45일 정도 남죠.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6월이나 7월이나 나오면 너무 늦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은 판을 엎어야 돼요. 판을. 국힘 쪽에 판을 엎어야 되고 민주당의 판을 엎어야 돼요. 거기서 김종인 씨하고 접합점을 아마 찾아갈 텐데, 그리고 나서 김종인 씨와 윤석열이가 국힘 쪽을 갖다가 협인을 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국힘을 무너뜨리면서 국힘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종인 씨는. 그죠? 그러면은 국힘 쪽에 있는 102명의 의원들 중에서 7, 80명은 최소한 80명 이상은 두 팔 벌려서 황복을 하며 환영을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김종인 씨 생각대로 마크롱을 대입해서 어서가 하나도 없는 당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제2지대로 가겠다는 소리죠. 이걸 갖다가 참새들이 봉화의 뜻을 모르고 그냥 쪼고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이가 검증을 받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검증을 받아도 윤석열은 굳건히 견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 진짜 보기 싫더라고. 그 얼치기 평론가 유튜버들. 한 개씩 봐요, 저도. 너무나 지금 윤석열을, 문재인을 치겠다는,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국민적인 민심이 폭발했고 폭발 직전이고 절대 문재인한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검증이라는 것이 첫 문제, 장애 문제, 검찰 문제 이런 게 나올 텐데요. 또는 제3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는 걸 갖다가 윤석열이 예상을 안 했을 수도 없고, 저들이 치면은 윤석열은 대담하고 담대하게 그걸 맞받아치면서 검증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검증을 갖다가 국민이나 좌파의 살찌게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거 TV가 예상하고 예측해드리면은 쟤네들이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공고화되고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때 되면은 국힘이 못 막아주고 윤석열은 외곽에 있으니까 국힘이 못 막아주면 일반 국민들이 막아준다는 것이죠. 솔직히 국힘에서 그 댓글 작업을 하거나 SN 자석을 하거나 또는 예리하고 정의한 부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을 막아줄 것이다. 다 아는 내용인데 대부분 밝혀진 내용이다.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고 또 두 번째 윤석열 같은 경우가 시기를 갖다가 왜 5말 6초라 그러느냐. 검증을 통과하겠다고 5말 6초부터 나오면은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겠죠. 좌파들은.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에요. 3개월 전에는 확실하게 대권 주자가 서야 돼요. 그러면 6, 7, 8, 9, 10, 5개월 뿐이 안 남아요. 윤석열의 지금 시대정신으로 벌써 자리 잡은 게 있죠. 뭐 윤석열의 시대정신이 뭔가 언론에서 하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계속 그러죠. 그럴 때마다 고고TV가 조를까요? 조설까요? 이러잖아요. 시대정신은 정해져 있어요. 윤석열의 말 한마디가 시대정신이었어요. 민주주의 회복, 헌법 회복,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사회. 그거로 끝나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공정과 정의 이렇게 되죠.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 그 시대정신 벌써 끝났어요. 그럼 경제와 국방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걸 뭐하러 알아 윤석열이가 기본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되죠.
어느 대통령의 경제와 국방 외교에 대해서 알고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참모들을 가용하면 돼요. 참모들을. 상식적인 지에서 국방과 경제와 외교를 갖다가 하면 돼요. 어느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검증을 통과하는 과정이 결국은 개인사 문제인데, 그죠? 그걸 갖다가 뭐하러 윤석열이 신비주의를 하느냐 이거죠. 신비주의를 있다가 하늘 툭툭 던지다가 외곽에서 국힘외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걸 갖다가 대선이 가까워져서 국힘 합당을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신비주의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우, 진짜 이 얼치기 평론가들 고성국이 그놈은 또는 뭐 조갑제, 정규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돈 빨기 위해서. 아니 뭐하러 신비주의로 가요? 윤석열의 성격이 신비주의였던 게 있었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진의 작은 머리로 참새와 같은 머리로 공학을 대비해가지고 평론이라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뭐하러 신비주의로 갑니까? 윤석열이가 성격을 이때까지 봤잖아요. 거침이 없어요. 완전히 마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애를 갖다가 자꾸 반기문, 고건, 안철수 대입하니까 지들이 그 새머리고 팔이라는 소리죠. 윤석열 옆에가지고. 그것도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충청권의 올드보이들이 윤석열 당을 만들다 윤석열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현직에 있는 놈들이라면 뭐 정진석이나 홍문표나 또는 김태형 그런 놈들이고 그러면은 과거에 이거 뭐 신문기사를 보면은 윤진식이 같은 놈, 정우택, 홍재형, 오세제. 아니 이게 무슨 상관 있어? 얘네들이 포럼을 만들고 지내가지고 밖에서 참새하던 흘러간 물이고 이 친구들은 과거에 명망이 없던 친구들이에요. 윤진식 같은 애가 뭐 MB에서 뭐 정무수석도 하고 무슨 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거 무슨 상관 있어? 나이가 70, 80 다 돼간 것들이. 그리고 지금 외곽에서 윤석열 그 팬들이 무슨 애국자유당인가 뭐 그런 걸 만들었죠. 뭐 어디 뭐 창당 발기하고 창당을 그런 것들이 팔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은 줏대가 강해요. 그리고 커요, 사람이. 가는 길이 성큼성큼 커요. 그런 친구들이 왜 주위에서 그냥 윤석열의 말도 한번 안 들어보고 지들이 그냥 뭐 활동을 한다, 당을 만든다, 포럼을 띄운다. 이게 팔이라는 거죠. 딱 한 사람의 대권 주자와 딱 한 사람의 전략가만 필요하면 돼요. 그게 윤석열과 김종일이라는 거예요. 김종인이라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제가 요새 그 유튜브를 안 찍으려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썩었어. 너무너무. 국힘 조직이 국힘이 너무 썩고 또 국힘에 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김종인 씨와 윤석열을 폄훼하려고 그러고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또 지들이 먹고 살고 있는 떡고물을 갖다가 윤석열과 김종인 씨와 장제원, 홍준표, 안철수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떡고물을 돈을 벌려는 보면 기가 차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이 있어요. 문재인이가 한 번 더 집권을 하냐? 그럼 나라 망해요. 지금도 망해가고 있지만 거의 파괴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부 다 파괴했어요. 문재인이가. 더 심한 게 우리의 양심을 파괴했고 우리 상식을 파괴했고 우리 삶의 양식을 파괴했어요. 5년 다음에 난리 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거기서 윤석열이 나왔어요. 그럼 윤석열 자체가 무슨 이관계를 하며 신비주의로 가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소명의식으로 나왔어요. 소명의식. 기가 찹니다. 나 그런 방송 보고 신문 읽고 있으면은 윤석열은 있는 그대로 상수고 윤석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건 국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제가 한 20분씩 이렇게 떠들고 나면은 목이 아픈데요. 지금 감기 기운도 있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나. 윤석열은 무조건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힘을 몰아줘야 되고, 부족한 거 많아요. 윤석열도. 근데 문재인보다 낫잖아요. 국힘의 떨거지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종인 씨의 계획이 어떻게 다시 열릴지, 전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얼치기 평론가들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거 한 2, 3분 듣고 그냥 짜증이 나서 끄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기회, 이 호기를 놓치고 있는 걸 여기서, 참새가 말이야, 콩껍질 먹듯이 말이야, 쪼아대고 있는 거 보면 평론가들, 국힘, 사층 우파 유튜버 큰일 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